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이지원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ES의 이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9시 반에 딱 이 지표,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아차 싶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또 시장은 올랐어요. 이 고용 지표가 사실 제가 봤던 것과 뭔가 다른 내용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이제 공유지표가 예상보다 상했기 때문에 주가가 선물이 많이 빠졌었죠. 네네. 빠지자마자 이제 바로 급등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실업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3.6% 예상인데 3.7%가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명목상으로 고용지표를 어느 정도 타이트한 부분을 완화시켰다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고용지표를 조금 자세히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률 상승률이 계속해서 5%를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5%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월가에서 얘기했던 시간당 임금 상승률 둔화, 요 조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족이 좀 시켜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절대치는 결국에는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30만 건 이상 고용이 나왔다가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26만 건이지만 어쨌든 절대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타이트한 부분에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부분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고용지표가 조금 지난 이제 FOMC 금리 인상에서 파월이 얘기했던 고용지표 타이트한 부분에서 조금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조금 불을 지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은 지표가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번 고용 지표도 만약에 한 지난 8월 정도에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면 저는 사실 봤을 때는 시장이 더 하락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시장 심리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그럼 좀 반등할 만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 베어마켓 랠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좀 신뢰할 만한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걸 맞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이번에 파월이 어쨌든 간에 처음 언급했던 기대감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시장 속도 조절할 수 있다. 결국 이제 75bp를 우리가 4번 정도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가 파월의 이제 입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는다, 고금리 여부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 멘트들은 내년에 가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멘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난 FOMC와는 다르게 금융 현상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고 달러 인덱스도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번과 다르고 특히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이 빅스 지수가 SM에서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그 변동성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물 옵션 하방 배팅에 대한 기준이 되는데 이 FOMC 금리 인상 발표하는 날에도 사실 별로 변동성이 적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다음 날 나스닥이 급락하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에서도 선물 옵션 하방 배팅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전과는 좀 FOMC에서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그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하방 베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최근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가능하냐 아니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옥석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S&P 500 내에서 빅테크라고 부르는 데지만 그 안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팬데믹 때 실적이 전성기에 나왔던 종목들,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최근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사실 거의 급락을 이끌으면서 나스닥 급락을 이끌었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에서 저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점을 접할 수 있는 섹터와 그렇지 못한 섹터가 이제 확연히 구분된다. 그 기준은 팬데믹 때 실적이 전성기에 나왔던 종목들은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경기 사이클과 맞물면서 차익의 국면에 들어가는 이제 바닥 시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런 구간에는 그 반도체 같은 그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는 그 섹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구글의 이제 주가 차이를 좀 보시면은 이제 명확하게 좀 보이는데요. 빨간 선이 지금 보시는 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파란 선이 구글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등락을 보시면 구글은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의 이제 같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서로 상향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저점 접근을 하실 때는 장기로 진입할 수 있고 바닥론이 나오는 섹터 위주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가운데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 AMD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상태에선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종목들 가운데 가장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려보면 좋을 만한 종목을 한 가지 꼽아주셨죠. 예. 그 종목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에 접근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그 갑론을박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제 단기적인 조건이나 그 수익 관점의 접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닥론을 가지고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도 이제 유사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 자금의 이동이 반도체 쪽으로 좀 몰리는 부분이 있다. 특히 ARK 이노베이션 그 ETF에서 보시면은 지지난달부터 자금이 유출해서 위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혁신 기업에서 점차적으로 테크와 관련돼 있는 기업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발표한 실적 발표의 그 레포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 12개월 PER이 7.2배밖에 안 되고요. PBR이 1.2배밖에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과 비교해도 상당히 비싸지 않을 만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4분기 예측과 관련된 가이던스 그 보고서를 보면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은 이런 수요 감소와 대비해서 투자 감소를 통한 이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결국은 이제 물량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내보냈던 레포트와 일치하는데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에서 주가의 바닥이 언제 나오냐면 D램이나 낸더 플래시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이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 감소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바닥을 형성했던 경우가 지난 사이클에서도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입니다. 주가는 2019년 1분기 1월 달이 되자마자 오히려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이제 본다면 경제 사이클과 반도체 사이클에서 주가 바닥은 이 투자 감소와 공급 감소 얘기가 나오는 최악의 시점에서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바닥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후에 시스템 메모리 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국발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이제 공장이 미국 쪽에서 확대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인텔과 더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런 리스크도 좀 피해가면서 장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분할로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해보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에도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쯤이 바닥이더라. 근데 이번에도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감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쯤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면서 다른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영향까지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면 이제 그럼 삼성전자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최근에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을 어느 정도 받느냐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은 이 바닥론에서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금의 이동이 어느 종목으로 선택적으로 쏠리냐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도 되고 그 매수의 주체가 대부분 이제 미국계 자금, 장기 펀드라는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